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전문가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는 건 처음인가요, 이번이? 네, 영광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좀 바쁘게 달려가실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님의 또 빠르고 정확한 진단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민준 전문가님께 궁금하신 종목 진단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TV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전문가님께 직접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올려주셔야 하고요. 저는 이런 점이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미영님 반갑습니다. 행투 가이드님도 오셨고요. 쫄보님 오늘도 저희 어깨 뽕 빠방하게 챙기고 왔다고 또 체크를 해주셨네요. 그레인님 원픽 민준쌤 나오셨다라면서 또 반가운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오렌지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하늘이님도 잘 오셨습니다. 종목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서당계 1년차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베네치아님, 스카이님까지. 자, 오늘은 또 김민준 전문가님과 둘이 진행을 하는 만큼 기름기 조금 넣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다양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꾸엉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44,500원, 비중은 40%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이 반도체는 후공정 패키징으로 하나 마이크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8월 조정 때 하나 머티리얼즈랑 마이크론이랑 고민하다가 머티리얼즈 올라탔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 마이크론이 워낙에 잘 가다 보니까 물론 머티리얼즈도 현재 지금 수익권에 있긴 한데 조금 속이 쓰리다라고 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마이크론은 그 이후에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근데 머티리얼즈는 최근에는 약간의 흔들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49,650원으로 이꾸엉님께서는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시는데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도 하나 마이크론 못 잡았습니다. 네, 너무 슬퍼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뭐 네. 돌직구 방송 시원하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드리는 종목과 우리가 또 회원들에게 드리는 종목이 좀 틀린데 저도 여기는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도공정 쪽에서 여러 뭐 테크잉이라든지 장비주, 뭐 소재주, 뭐 원익 QNC 등등 테크잉부터 있는데 저는 패키징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패키징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크를 예쁘게 포장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마이크론을 말씀드렸는데 하나 머티리얼스 실리콘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이제 올리신 이꾸엉님.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내가 이제 방송을 보면서 하나 마이크론을 할지 하나 머티리얼 할지 고민되다가 하나 머티리얼을 했는데 탄력성이 좀 둔화되니까 이제 사람인지라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떡이 두 개 있습니다. 쑥떡하고 일단 뭐 밤떡이 있다고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고를 때 어느 게 더 맛있을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같은 맛이면 싼 게 더 낫겠죠. 전망성도 있지만 기본적 분석을 조금 가미시켰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났습니다. 일단 소재 쪽을 보면 원티어 쪽으로 뭐 SK 머티리얼스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 머티리얼스와는 색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SK 머티리얼스는 특수 가스 쪽이기 때문에 기본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쪽이고 우선 하나 머티리얼스를 보게 되면 소재 쪽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되겠죠. 먼저 기본적 분석상 SK 머티리얼스가 19배 정도고 하나 머티리얼스가 15배 PR 기준입니다. 원익 QNC가 이제 9배에서 10배 사이 정도인데 소재 쪽에 어디까지 프리미엄을 일단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봤을 때 저는 16배 정도라고 좀 보는 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성장이 이제 어디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 머티리얼스를 여러분들 이제 괜찮습니다. 실리콘 부품 쪽인데 3분기가 피크한 논란이 일단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 머티리얼스가 왜 탄력성이 둔화됐을까? 역시나 이제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거죠. PBR은 뭐 5배가 넘어갔기 때문에 말할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외형 성장도 같이 더불어서 됐기 때문에 그 주가가 조금 더 선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말씀드렸을 때는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여력이 있었습니다. 11,000원대였으니까 뭐 시청자분들이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뭐 제가 추천드린 거 안에서 크게 공치사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하나 머티리얼스 분석을 좀 해드리면 저는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실리콘 파트를 좀 봐야 되겠죠.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뿐만 아니고 4분기도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이고요. 단지 지금 이제 뭐 추석 3일 남았습니다. 우리 이공님도 아시겠지만 지수 앞에 신이 와도 장사 없습니다. 단타를 쫓아가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결코 뭐 좋지 않고요. 오늘 동아화성 같은 게 많이 올랐던데 저는 좀 더 진득하게 끌고 간다면 내년에 저는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 쪽이고 이번에 추석 이후에도 하반기로 갈수록 역시나 삼성전자로 수급이 몰리면서 매매 관점으로 후공정 파트는 유효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특히나 이제 실리콘 파트 쪽을 봤을 때 매출액이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보유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냐인데 최근에 그래도 연기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측면인 것 같고 탄력성 둔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조금 답보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추가하기에는 조금 많으시죠. 40%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성향 차이인데 저는 뭐 비중을 100%하고 50%를 하고 그것에 관해서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 포인트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단지 상승장 때는 비중을 많이 싣는 게 아니고요. 하락장 때 비중을 더 많이 싣는 거라는 것을 조금 더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42,000원까지는 레인지 범위를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비중 추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등락 과정을 이용해서 좀 버티는 매매를 하시되 신고가 돌파까지 한번 노려보자. 매매 관점으로는 유효하지 못할 것 같고 투자 관점으로 접근 포인트를 좀 선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 보유하셨을 때 뭐 장기도 아닌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했을 때 신고가 돌파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우선 신고가 영역인 55,500원 근처인 56,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 마이크론이랑 고민하다가 잡았는데 생각보다 안 가서 좀 아까워해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추석 이후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성장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체크를 해드렸고요. 비중이 살짝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면서 내년 이후에는 신고가 돌파 가능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전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56,000원까지 제시해드렸네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수익 충분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석 체크 계속하고 있는데 마임님께서도 TV 보고 있다가 출석 체크하러 들어왔어요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민준쌤 특집인가요? 라는 글도 왔습니다. 오늘 또 투자의 신까지 김민준 전문가님의 특집으로 2시간 꽉 채워보도록 하겠고요. 할 수 있다님은 하나 마이크론 보유 중인데 55% 수익 보고 계시다라고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자, 그리고 서당깨님도 올려주고 계시고 양을욱님도 종목 올려주셨네요. 종목 진단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하이스틸 올려주셨습니다. 존경하는 5대 천왕 김민준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하이스틸 매수가는 3,800원입니다.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고요. 하이스틸이 오늘은 2% 하락을 하면서 3,67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는 이 4,000원대를 시원하게 뚫지는 못하고 계속 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5대 천왕 김민준 전문가님, 하이스틸은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저도 이제 이분 제가 알거든요. 네. 이분이 아이디가 독특하셔가지고 제가 몇 분 압니다. 이분이 이제 해석하면 최장군님이시거든요. 최장군. 네, LT 제너럴이 이제 영어로 이제 뭐 장군 이런 뜻인데 아마 최장군님 맞으실 거예요. 네. 뭐 감사하고요. 하이스틸이 이제 관광 관련된 주입니다. 어려운 종목은 아니고요. 이제 관광 관련된 주들이 남북 뭐 관광주로 예전에는 좀 뭐 득세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동양철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철강 쪽을 분류할 때 저도 올해 이제 철강을 공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뭐 동국제강만 공부를 좀 해본 쪽인데 저보다 더 오래 세신 분들이 철강주는 더 잘하세요. 제가 데뷔한 이후에 포스코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철강주 추천하면 회원들한테 욕먹기 일상이었죠. 근데 올해는 뭐 철강주가 좋았기 때문에 저도 철근, 뭐 냉연강, 봉연강, 컬러 강판, 그 다음에 강관 이쪽에 다 좀 공부를 해봤는데 관관은 문제되는 게 첫 번째는 반덤핑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논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남북 뭐 관관주로 올라갈 때 테마로 묶여서 갈 것이냐 저는 여기도 조금 어렵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우선은 이제 우리 LT젠 이제 제너럴 최장군님께서 접근 포인트는 어제나 오늘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기술적인 21선과 61선의 눌림목 구간을 보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는 뜰 겁니다. 근데 주가는 뜬다는 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의 어떤 모멘텀, 시황, 수급, 실적 이슈가 아니고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제가 봤을 땐 최 장군님께서도 좀 기술적으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신 것 같거든요. 그럼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는 게 맞고요. 이제 하이스틸을 보게 되면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80억 가까이를 찍었기 때문에 좋은 쪽인데 그렇다고 해서 외형 성장이 되는 기업은 아니니까 첫 번째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치고 빠져야 되겠죠.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아쉬운 측면은 추석 전인데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추석 이후까지 조금 단타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고 추석 전에 뜨면 좋고 안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니까 특허 제재가 하나 돋보이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고만강 강구한 제재라고 해서 특허를 좀 취득했는데 세계 최초 극저온용이네요. 뭐 이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우선 뭐 이쪽이 어디에 들어가냐 철강이라든지 조선 해운 쪽입니다. 아마 신소재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부각된다면 뭐 아주 나이스하고요. 그 부분으로 부각되지 않더라도 올해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추세는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격 조정은 끝나 보이고요. 기간 조정 박스권 움직임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세는 뭐 아직까지는 타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레인지 범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단이 보니까 4,080원, 하단이 한 3,2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딱 중단 부분 위에서 조금 사신 것 같아요. 내일 기술적으로 뭐 반등자리인 거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고 뭐 음산봉 뒤에 이제 양봉 플레이 내일 나와줄 것 같습니다. 오늘 내려올 때 미증시가 좀 뜨더라고요. 내일 뜨면 박스권 상단 돌파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박스권 상단이 한 4,200원 정도 되니까 욕심 안 내시고 거기서 좀 치고 빠지고 나오시던지 미련 좀 남으시면 15%시니까 반은 과감하게 털어내시고 4,200원대 그러면 수익률이 한 3% 정도 되시겠네요.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뭐 충분히 한우 살 돈은 버실 것 같고요. 나머지 거는 매물대 돌파를 하면서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4,200원대부터 4,500원. 좀 표를 볼까요? 여기 언저리죠.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내일 이슈가 없습니다. 글로벌 시황도 이슈가 없고 이슈가 없는 데서 뭐 개별적인 이슈가 내일 뭐 언론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돌파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까지만 목표가를 잡고 항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를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4,200원은 좀 큰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짧게 좀 보셔야 돼서 손절가는 3,340원, 최종 목표 주가는 4,200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이스텔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주가는 뜰 거다라는 말로 진단을 시작했는데요.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있고 실적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추석을 앞두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기술적 반등을 활용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일단 매수가 목표가는 4,2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340원 제시해 드렸네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니까 계속 이제 추석 전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에 대한 부분들도 참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좀 많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한 주만 지나면 우리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그 전에 우리 든든하게 또 수익도 한번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종목들도 꾸준히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판테온님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밝은 햇님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추석에는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야인개미님께서 바이오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레고캠 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49,95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송들 감사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고캠 바이오 보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58,000원 정도에서 오늘까지도 강한 하락세, 오늘 5% 가까이 내려가면서 49,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 최근에 들어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하락에 좀 같이 가신 것 같아요. 자, 반면 과연 이 하락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을지, 특히나 레고캠바이오가 9월 들어서 좀 많이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들어가신 거 잘 들어가신 걸까요, 전문가님?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야인기미님인 것 같은데 진입 네. 방법은 좀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은 구력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딱 봐도 파동의 모양을 좀 봐서 진입을 한 쪽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종목이면 특정 종목에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도 답이 아니라고 보는 쪽이고요. 또 단기 단타만 해야 된다. 이것도 답은 아니라고 보는 쪽입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되고. 단지 이제 단기 단타를 저도 많이 못하게 막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못하세요. 본인이 이제 조금 고수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들 배우셔야 되고 시장에 이제 알려져 있는 방법들로는 단기 단타가 쉽사리 되지 않습니다. 너도 보고 나도 보는 모든 기술적인 위치들로 과연 단타를 성공할 수 있을까 반문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자꾸 단기 단타로 가게 되면 빠른 속도, 내가 사면 올라가야 된다는 허무맹랑한 이런 신조들을 갖게 되시거든요. 이런 분은 제가 보니까 야인개미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줄을 좀 차트 모습 보시죠. 줄을 그어놨는데 여기 파동의 모습을 보고 하방 지지대를 좀 만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저가 부근이 5월 4일날 찍었던 45,600원이 뚫리면 뭐 손절하겠다 이런 전략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극임의 수급 동태도 괜찮고요. 뭐 어제 오늘 좀 빠졌지만 추석 앞두고 약간 뭐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보다는 물동량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DC는 확실히 괜찮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백신에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 걸어오는 이렇게 좀 발자국을 좀 보게 되면 뭐 첫 번째는 진단 키트였죠. 휘날레였고 올해 또 백신 그리고 이제 치료제에서 또 최근에 경구형 치료제 뭐 서린바이오, 한국파마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도 추세가 막 가는 쪽인데 여기서 신약 파이프라인에 좀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중항체라든지 ADC라든지. ADC라는 게 이제 약물 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체 약물에 암세포 조직을 아주 원활하게 저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광받는 기술력이니까 상당히 좋은 쪽이죠. 대표적으로 몇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뭐 여기 레고킴바이오, ABL 바이오는 이제 이중항체가 되겠지만 나쁘지 않은 쪽이고요. 한미약품하고 최근에 또 우리 레고킴바이오 같은 경우는 협약을 좀 했었습니다. 몇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ADC 관련 뭐 지노맨 컴퍼니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뭐 다른 기업들 좀 떠올리면 셀트리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ADC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추석 전에 매매들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보니까 아니면 추석 전에
매매를 안 하신 거라면 이 종목이 5월에 잡으셨는데 6만 5천 원까지 갔다. 근데 수익 실현을 안 했다.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잡았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저는 보유 의견입니다. 야인개미님. 왜냐하면 오늘 이제 뒤에도 오늘 다루겠지만 저희가 이제 추석 전이지 않습니까? 추석 전에 우리가 4일 남았는데 그 전에 단기 시세를 내는 것보다도 추석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어느 섹터를 보유했을 때 어느 종목을 보유했을 때 수익이 날 것이냐 이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 종목 3개월 그 종목 6개월 보유해서 수익이 난다면 본인이 그 종목에 확신이 있다면 그걸 투자해야죠. 저는 레고캠바이오는 조금 더 장기도 아닐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올해도 지금 이번 달에도 학회 모멘텀이 많고요. 소아내분비학회, 종양학회 등 상당히 많고 다음 달은 없고 11월 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 모멘텀은 11월 달까지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수가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완만하게 반등할 거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가 대안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뭐 최근에 그 묵었던 HLB도 훨훨 날아갔어요. 저는 보유 의견이고요. 자, 뭐 ADC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데 뭐 셀트리온, 알테오젠, 지네멘 컴퍼니, 레고캠바이오 등등이 있는데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고 단지 이제 목표 주가인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말 제약바이오는 목표 주가를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학회 모멘텀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빅파마랑 계약을 했는지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모멘텀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레고캠바이오는 이틀 빠졌지만 연기금의 수급 동태가 받쳐지기 때문에 주식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되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논리입니다. 누군가 사니까 오르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단지 지금 레고캠바이오는 박스권입니다. 상단과 하단이 좀 큰 상단이 65,000원, 하단이 한 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변동폭이 이제 30%라기 때문에 좀 크다는 쪽이죠. 하단에서 잘 잡으셨어요. 중단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나눠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56,000원, 2차 목표가 64,000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 포인트 가져가고 한번 해보자. 먼저 도달하게 되면 치고 빠지고요. 장기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더 큰 시세 나게 되면 상단 돌파하게 되면 조금 남겨놓으셨다가 분할 매도로 치고 완전히 익절 마무리까지 이렇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고캠바이오 보유입니다. 박스권에서 대응을 잘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박스권 하단에서 접근을 잘 하셨고요. 1차 목표가 56,000원, 2차는 64,000원에서 분할 매도로 좀 수익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민준 전문가님 혼자 하시느라 힘드시겠다라면서 응원의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다. 혼자 해도 굉장히 여유로운 것 같다. 어떠신가요? 힘드신가요? 여유가 좀 있으신가요? 네, 뭐 저는 이제 함부로 하면 앵커님 든든한 이제 앵커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송 좋아합니다. 방송 좋아하는데 이제 또 저희 또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또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은 이제 사랑과 또 존경심을 표하려고 하고 죽을 만큼 노력을 하지만 뭐 녹록지는 않죠. 녹록지는 않은데 그런가요? 방송이 그렇게 힘들거나 제가 모르는 부분은 잘 모르겠다. 맞아요, 맞아요.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키도키님께서도 민준쌤 진단은 참 솔직하고 시원시원하면서도 따뜻해서 좋아요라는 글도 함께 올려주고 계십니다. 시원시원하게 솔직하게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시청자님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응원글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또 이번 추석에 어떻게 보내시나요? 했더니 뱃속에 있는 축구공을 야구공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새곰지말님 가능할까요? 정말로 이 축구공이 더 커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오렌지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유지만 돼도 다행이 아닐까. 저희 추석 지나고 목요일에 다 같이 만났을 때 다들 얼굴 동글동글해져 있을까 봐 좀 걱정도 되네요. 자, 여러분들 추석을 대비하기 위한 시간들, 지금 이 시간에 내 종목들도 잘 한번 포트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9,100원에 20%거든요. 네, 에이스테크 19,100원에 20%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살짝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3개월 됐는데요. 이게 그냥 뭐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이걸 어떻게 뭐 흔들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해서 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3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고 이게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손실 구간에 좀 머물러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걸까 대응 전략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네.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수고하세요. 네, 뭐 이제 에이스테크를 접근하셨는데 이제 5G 쪽에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기간 횡보한 모습으로 좀 가는 것을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기주공 안테나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품 쪽도 있고요. RF 부품 쪽도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5G 상당히 재미가 좋았습니다. 뭐 KMW를 필두로 뭐 이노, RFIHC, 오이솔루션, 뭐 다산, 솔리드, 에이스테크 다 전부 다 히트작이었는데 아마 5G들이 이제 한 종목 정도 물리신 분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상당히 이제 5G를 매매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저는 매매 관점이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돼 계신데 길게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가 여기는 가장 문제되는 게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원가가 좀 원가율이 내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외형 성장은 되는 것 같아요. 매출액은 좀 늘어나니까. 기술력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어떤 유럽향이 있습니다. 여기 장비를 좀 전담하고 있는 쪽이고 최근에 이제 브랜드 평판에서도 5G 통신 장비 쪽에서 2위를 했거든요. 1위는 KMW가 있습니다. 3위는 인텔리안테크가 있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선 유일하게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기지국 시스템 장비 쪽하고 부품이 모두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에이스테크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삼성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서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5G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죠. 유럽향, 뭐 인도 쪽 극대노를 했다고 하는데 주가 반등은 쉽지는 않다고 보는 쪽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2분기 때도 실적 시즌 때 맞물리면서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실적 시즌 5G는 실적 안 좋을 거야 사그라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또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옵니다. 벌써 10월이니까 11월에 나오겠죠. 이때 과연 실적이 좋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물음표가 좀 달려 있어요. 단지 좋은 점은 작년 이맘때쯤에 5G가 2차 휘날레를 펼쳤습니다. 추석 전에 한번 떴고 추석 가까워서 한번 떴어요. 그러면 5G의 업황에 대한 모멘텀이 소실되었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5G를 갖고 있어도 되겠느냐 갖고 있어도 됩니다. 저는 항상 보유 의견을 좀 드렸고요. 이미 손절이 다 늦으셨기 때문에 손절하지 말라고 보는 쪽이에요. 단지 우리 시청자님은 단가가 좀 굴욕이 되셨는지 안 높으세요. 19,100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손실 절대 안 납니다. 충분히 밴드 상단 범위 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랑 전화 연결이 되셨으니까 수익을 창출할지 조금 더 보유를 해서 상출할지 아니면 그냥 본전 왔을 때 빠져나올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수익 창출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5G가 안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종 섹터에 이종 산업과의 교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자율주행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스마트 헬스케어도 안 되고요. 무조건 돼야 되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살아 숨쉽니다. 그러면 5G는 실적으로만 보여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기업의 노력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큰 수익은 작년처럼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리고요.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고 상단으로 봤을 때 24,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요. 모멘텀을 가미시켰을 때. 그래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시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1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단에 2만 원에 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20%니까 더 가도 내 것이 아니다. 편안하게 10% 정도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10% 정도를 보유한 다음에 나머지 거는 다른 섹터로 돌리시고 최종 매도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에이스테크 올해 안에 정리를 잘 해서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로 수익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격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에이스테크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다산, 솔리드 등등 5G 종목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 깔끔하게 손절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솔리드 여자친구한테 소개시켜줬다가 여전히 물려있다라는 가슴 아픈 댓글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5G 지금쯤 촛을 좀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때요? 괜찮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종목을 좀 줄여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리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저랑은 성향이 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네. 저 김민준의 뷰를 좀 참고하신다면 지금은 종목을 늘려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뭐 10종목이 넘는다 이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측면이고요. 지금은 조금 종목을 계속 줄여가야 되나. 지금 이제 개화기에서 세태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대형주 위주로 편제를 해놓든지 투자 관점으로 편제를 해놓든지 매매를 좀 플렉스하게 10종목씩 즐기셨던 분들은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5G 저가 매수가 딱 KFW가 4만 원대가 딱 들어오니까 땡기더라고요. 아 이건 조금 저가 반발 매수가 오지 않을까. 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지만. 그렇지만 지금 뭐 추석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연말쯤에는 어느 정도 반등 트리거는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수익 안 납니다. 이제 단가들이 너무 높으세요. 막 7만 원, 8만 원. 다사는 거의 13,000원, 12,000원. 본전에서 탈출을 한 다음에 한 템포를 딱 끊고 5G가 다시 갈 수 있을 수 없을지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5G를 매매를 6종목 했거든요. 다 수익이 났어요.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하나가 결국은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꼭 유념하셔야 되고 저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까지 네.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G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팁까지 또 전해드렸습니다. 마인님께서도 KM 지금 완전 지한데 매수하면 수익 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한 번 더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멀리 지켜보는 그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목을 늘려가기보다는 정말 알짜 종목들만 나에게 딱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종목들만 좀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진단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지하 밑에 땅굴도 있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무섭네요, 서당깨님. 우리 땅굴로 들어가기 전에 꼭 저희 야인시대에 함께 하시면서 문 두드리시고 그 땅굴 가기 전에 우리 꼭 빛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실시간 채팅창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네이버 TV로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테리아빠님 올려주셨고요. 현대글로비스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9만 5천 원입니다. 비중은 25% 가지고 있고요. 물 타다가 19만 5천 원이 됐다라고 하시거든요. 버티면 되는 건지 왜 갑자기 연기금에서 이렇게까지 매도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최고 한 21만 원, 23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 타고 지금 19만 원까지 버티고 계십니다. 오늘이 17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죠. 17만 8,500원이고요. 자, 버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올까요? 버티셔도 괜찮죠. 버텨요. 저랑 단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쿨하게. 저는 근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테리 아빠님 네. 이분이 이제 올려주신 글을 몇 번 봤는데 채택 잘 안 되시더라고요. 아쉬운 측면인데 저도 네. 이 글로비스를 투자 관점으로 추천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글로비스 정도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가미하자면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거든요. 다 배워서 한다 해드렸어요. 주가 아직 안 올랐으니까 오르고 나서 말하면 멋없거든요. 맞아요. 그건 다른 전문가님들 하시고 저는 LG전자까지 좀 포함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LG전자의 전장산업 매출을 확인하자. 2분기 때보다는 적자폭이 줄었고요. 3분기 때.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줄 거라는 가이던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종목 정도는 투자 관점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고 또 완성차 하실 분들은 완성차 하시면 되고요. 현대차, 기아차. 저는 여기는 뭐 문제 없다고 평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되고 단지 이제 테리 아빠님은 보니까 비중이 25%시네요. 호흡을 좀 빨리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보니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대글로비스를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들 생각이 없으세요. 그런 전혀 자기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데 이게 매매 관점인지 투자 관점인지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이 종목을 6개월을 투자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투자도 아니지만 6개월이. 근데 종목을 물을 타는 것은 2주 만에 타다닥. 뭐 5% 떨어지면 물 타시고.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네, 10%물 타신 떨어지면 물 네. 타시고 15% 떨어지면 또 물을 탄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여쭤봤죠. 그럼 5% 떨어져서 본인이 물을 타면 주가 그때부터 오르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현대글로비스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굳건합니다. 정확하게 수급 동태를 좀 체크하고 계셨던 것 같고 다른 노이즈가 좀 현대차 그룹 전반에 좀 있어요. 아쉬운 측면은 노조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나서 주가 반등이 나왔었어요. 한 19만 6천 원 정도, 20만 원 언저리까지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다가 최근에 또 차량용 반도체 풍기 이 부분이 또 발목을 잡으면서 노조까지 좀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타부타 한다는 거죠. 노조에서 가타부타. 이제 노사 잠정 합의를 했으면 좀 경영진을 밀어줘야 되다 가타부타 한다는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 안에서 현대차도 있고 모비스도 있고 글로비스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해상 운송으로 그나마 괜찮은 쪽이 저는 글로비스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모비스는 조금 더 수소 쪽이나 자율주행이 부각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아직 자율주행 파트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차 업체는 차량용 반도체 풍기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조금씩 잡아가니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현대차나 기아차도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했고, 단지 최근에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빠지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노조 문제의 약간 노이즈, 그리고 해상 운송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수소 밸류 체인으로서의 부각, 신사업의 다각화, 최근에 2천억 주고 이 배도 제가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스 해상 운송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현대글로비스 쪽에서 박탈을 가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반도체 문제를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조기 조달해가지고 해결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좀 했거든요. 저는 문제 없다고 보는 쪽이고요. 이제 매집을 좀 해가실 때 이런 종목이 뭐 쉽게 말씀드려서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또 빠른 템포로 내가 샀으니까 좀 가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좀 소형주는 싫어. 급등락은 싫다. 왜? 손실이 크니까. 그래서 대형주로 해보고 싶어. 좋습니다. 근데 대형주로 수익도 100% 나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하시든지 퍼포먼스가 좋은 걸 하실 거면 중소형주를 하시든지, 이건 주식시장의 본질이에요. 이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대형주는, 여기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좀 변경됐으니까 거의 7조가 좀 안 되네요. 7조짜리를 샀는데 빠르게 간다,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보유하셔도 좋고, 템포 조절 좀 하십시오. 뭐 계속 늘어난다고 물 타지 마시고, 반등 분명히 나옵니다. 보유 관점으로 드리고요. 내년 상반기 내지는 연말까지,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고요. 연말 정도 갔을 때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트리거 쓸 수 있다. 최종 매동 목표가 25만 원 꼭 기억하셨다가 잘 보유하셨다가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 종목에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25만 원에 매도하면서 또 그때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또 채택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글로비스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들은 악재라기보다는 잠깐의 노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보유이고요. 다만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 속도는 조금 더 천천히 갈 수 있다는 점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마음 급하게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기업은행이요. 기업은행 매수가란 비중은요? 1,850원. 네, 30%요. 알겠습니다. 기업은행 1,850원의 비중은 30%.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그쵸? 어떤 게 네네. 가장 궁금하세요? 네, 너무 안 올라가서요. 공매도가 많은 건지, 그래서 안 올라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대체 얘는 왜 안 올라가느냐,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하신 거죠. 자, 굉장히 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 움직일 수 있을까? 기업은행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김민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는 뭐 시청자님이 지금 담보금을 이용해서 이 종목을 사셨거든요.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땐 기술적인 걸 좀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업은행에 관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거 반대입니다. 반대시고요. 우리 이제 한보라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답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은행주들은 수익 안 납니다.
저는 은행주를 늘 볼 때 솔직히 오늘 이제 운영님이 안 계신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해석을 하실 때 기업은행은 안 된다. 저는 그런 천만의 말씀이고요. 주가가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8,000원부터 주가가 11,150원까지 올랐어요. 다른 은행주들에 비해서 전혀 상승폭이 뒤떨어지지 않고요. 30%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주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은행주를 지금 수익을 내려고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준가치가 첫 번째는 배당이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에 맞춘 추가 상승률이 나와주면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배당 플러스 이 추가 상승률이 나올 때 기업은행만 증자를 많이 했고 주식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충당금이 많이 발생돼서 손실이 날 것이냐?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고요. 그 타당한 이유를 먼저 첫 번째 대자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배당할 때도 사금융권들은 정부에서 막았었어요. 배당 많이 하지 말라고. 기업은행만 놔줬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정부에서 이제 기업은행에서 배당 주는 돈을 많이 받아가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여기에 포커싱이 이제 배당 위주로 먼저 기준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기업은행의 어떤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를 잡고 하면 주가가 안 뜨죠. 대차잔고는 일단 많이 안 써있습니다. 오늘도 대차잔고가 줄었고요. 어제도 대차잔고가 줄었고 최근에 공매도 타겟팅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 금리 인상의 계를 테이퍼링을 한다고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 인상은 2023년에 하겠다 그랬고 빠르면 내년입니다. 2022년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한 번 할 때마다 은행주들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대출 이자가 올라가야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모아가는 전략을 펼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뭐 지방 쪽에서는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사금융 쪽에서는 KB금융 하나 정도, 그 다음에 공기업 쪽에서는 기업은행. 이렇게 뭐가 됐든 본인이 조금 좋아하는 기업을 골라서 65세 이상은 노령연금으로 적금을 두더라. 은행 가면 이자가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은행주들을 사게 되면 5%, 6% 주지 않습니까? 이번 달도 사고 뭐 10일 날 산다. 그러면 10일 날. 그럼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전화 연결이 되게 하셨는데 30%시니까 지금이라도 30%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무조건 납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게 돼 있어요. 비중을 본전에서 좀 철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기업은행의 30%의 비중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을 500씩 10달로 쪼개는 거죠. 이번 달 500만 원 사고 다음 달 20일에 또 500만 원 사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 다음 달에 500만 원 사고 연말에 배당 받고 내년에 금리 인상 할 때 보니 주가가 15% 올라인데 그러면 주가 상승률까지 챙기는 이렇게 해서 목돈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를 매매 관점으로 가져간다든지 하실 때는 숨통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 투자 관점도 벨로라고 보는 쪽이에요. 적금 들어야 된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단기 호흡으로 하셨다면 본전에서 포트 교체 사인을 드리도록 하고요. 장기 투자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묻어두겠습니다. 그러면 2년간 보유했을 때 최종 매도 목표가는 16,000원까지 저는 상승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안 해도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이 은행주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년 정도 보유했을 때 목표가 16,000원 제시해 주셨거든요. 내가 이 종목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없으시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은행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또 이럴 때는 또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채팅창에서 보니까 갑자기 제가 키우는 반려견 두부가 무슨 종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두부는요, 스피츠랑 사모예드가 섞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여워요. 갑자기 또 보고 싶네요. 자,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양초님, LX 세미콘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매수가는 11만 5,400원, 비중은 9%입니다.
목표가와 추가 매수 문의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LX 세미콘 오늘 4%대 하락했습니다. 11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LX 세미콘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상승세가 괜찮았잖아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최근의 흐름은 조금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좀 약간의 손실 구간에 계신 상황이고요.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결론부터 추가 매수도 시원하게 반대.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거든요. 넷패스 아크부터 전력 반도체 PMIC부터 DDI까지 이어지는 이쪽은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쪽이니까 예전에 이제 LG 계열이죠. 뭐 쉽지 않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형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리콘웍스죠.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하게 되면 답 안 나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종목들, 싼 종목들 많죠. 건설, 철강,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PER 7배밖에 안 되는데. 단지 저는 여기가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이 좀 못 가서 득을 봤다고 좀 보는 쪽이고요. 일단 여기는 뭐 딱 다 정리해야 됩니다. 자동이죠, 자동빵. PMIC, DDI 나오면 넷패스 아크, LX 세미콘, 그리고 LB 세미콘, EST까지 이어지는. 그런데 분명히 기본적 분석사고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실적 대비 주가도 아직 상승 동력은 분명히 남아있어요. 기본적 분석사고로만 하면. 근데 기본적 분석 사항으로만 이 종목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10만 원 깨질 것 같거든요.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게 되면 쉽니다. 쉬었다가 다시 한 단계를 도약하죠. 예를 들어 제가 차트에 좀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내리는 폭 예를 들어 이 종목이 예를 들어 9만 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지금 한 20% 빠르지 않습니까? 여기를 견디면서 이 가격 조정을 견디면서 기간 조정까지 왔을 때 속도적인 측면을 대입하지 않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사갈 수 있다. 저는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모두 다가 장기 성장성이 있다고밖에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매 관점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최종 목표 주가를 잡을 수가 없죠. 기본적 분석상으로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BPS라든지 EPS라든지 추정 실적을 입혀서 밸류에이션을 어디까지 프리미엄을 줄 것인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매매 관점으로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매 관점으로 하시면 엄청 답답하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3D 센싱 솔루션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개발한다, 협력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모멘텀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어떤 차트 모습이냐면 예전에 하나솔루션 차트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좀 쉬어갈 공산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보시겠다 하면 저는 뭐 바로 오케이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15만 원, 16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확실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루하시겠죠. 또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가격 조정이 시작된 건지 가격 조정의 마지막 하방 지지대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후발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싶고요. LX 세미콘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관련된 어떤 후공정 업체라든지 삼성전자의 향 반도체 업체들이 하반기에 득세할 공산이 크다. 그러면 LG 쪽은 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뜨면 LG전자 못 가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현상이 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나빠서라기보다는 쉬어가기 때문에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전에서 포트 교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10만 원 아래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체크해 주셨고요. 때문에 본전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거 포트 교체 의견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게요. 이인님께서 한세실업 전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매수가가 24,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한세실업 오늘의 종가가 24,450원입니다. 오늘 7%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상승에 올라타시면서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한세실업 오늘 왜 이렇게 급등한 건지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오늘의 급등 이유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뭐 베트남 쪽에 공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 다가오니까 이제 패딩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네네.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오늘 이게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거든요. 아침 방송에서. 근데 우리 또 야인 시대, 뭐 아침에 시청자분들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야간에 또 늦게까지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네. 당분간 아침 방송에 종목 추천이 나가더라도 절대 따라하거나 사지 마십시오. 추석 전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이게 공개 방송 오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여기 또 조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잘 따라가셨어요. 근데 오늘 목표가가 달성됐을 때 리뷰를 어떻게 해드렸냐면 저는 정말 간단하게 해드리거든요. 이거 추석 전에 뭐 더 안 가져갈 거면 차익 실현이죠. 4일 남았는데 지금 추석 이후까지 다시 내가 진입했던 단가 제가 추천드렸을 때도 21,000원대였어요. 21,800원인가. 그래서 오늘 12%인가 뭐 달성이 됐던데 추석 때 짧게 보라고 그냥 시청자분들한테 드린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 이러면 당연히 고죠. 전방 산업은 박습니다. 밟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의류 쪽을 보게 되면 필라홀딩스를 제외하고는 영업무역의 뭐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고 한세실업, 그다음에 화성엔터프라이즈까지 위드 코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복 소비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소매, 유통, 소비, 티켓을 사는 것도 소비, 영화를 보는 것도 소비, 옷을 사는 것도 소비. 이쪽은 항상 눈여겨보고 있으셔야 돼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올해 뭐 건설 쪽도 주도주 박아놓고 건자재 매매해보자. 소매 쪽도 주도주 박아놓고 소매 파트 매매해보자 이랬거든요. 투자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매매 관점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해당 사항에 있는 게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한세실업이라는 거죠. 여기는 수급 받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쪽이에요. 화려하고요. 최근에 기간 뭐 투신들 휘날레 하루도 안 빼고 한 달 동안 내내 샀고요. 뭐 수요와 공급의 원리니까 당연히 주가가 뜰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수급이 있었는데 오늘 모멘텀이 탁 쳐주니까 주가가 7%대 반등. 내일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가겠죠. 오이손 이격도가 23,000원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시청자님 단가는 24,000원. 그러면 내일 오이손 이격도를 좁힐 때 심리가 탁 쪼그라들면서 손절을 탁 쳐버리거든요. 이러신 분들 많아요. 저는 그래서 주식할 때 보면 본인들한테 한번 반문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심리 단계나 나의 어떤 실력이 어느 단계 시점에 와 있는지, 내가 과연 주식을 할 때 어느 정도 공부와 몰두를 했는지. 그럼 경제방송 많이 봤다, 네이버 카카오 많이 찾아봤다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공부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남들이 보는 자료를 다르게 해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남들이 보지 않는 독특한 나만의 노후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석 이후까지 보유한다. 저는 28,000원까지 주가 상승 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요. 추석 이전에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내일 주가 좀 내려왔을 때 바로 포트 교체해가지고 나오시는 전략을 펼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느 쪽이 좀 더 치킨 게임에서 우위에 있을 것이냐. 추석 이후까지 보유했을 때는 2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세실업까지 오늘 종목 진단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확실히 좀 추석을 대비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추석 전에 덜어낼 건 확실히 덜어내고 추석 이후에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간들 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도 대응 전략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는 시간들 꼭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한세실업까지 오늘 야한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역시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짱 솔직하셔서 너무너무 좋아요라는 댓글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오늘 1시간 동안 전문가님과 함께 솔직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또 전문가님의 솔직한 리뷰를 들어볼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포인트 들어볼 수 있는 투자의 신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되는 투자의 신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시장에 대한 포인트, 그럼 나는 추석 전에 어떤 건 덜어내야 되고 그 이유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팁들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합정동 민박 추천주까지 꼭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